12산 내란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오후 2시에 총리 공간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비서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당에서는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당시 윤석열 정권의 이제 뭐 그죠 당정대 회동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자리에서 뭐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하야하거나 탄핵 소추를 당하거나 특검 수사 받아서는 안 되고 경찰과 군인사 및 김용현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등 이제 합리화, 정당한 논리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동의했다. 그리고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 내용을 주요한 내용을 수첩에 업무 수첩에 적어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판결문에 아예 적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의혹이 제기되기는 했는데 당사자들이 좀 부인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판결문에 이 내용을 상당히 인정하는 내용으로 적시가 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지금 주목을 다시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아마 한동훈 전 대표 책에도 아마 이런 내용의 뭐 서술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날의 진실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퍼즐을 통해서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사후적으로 이거를 뭐 대통령이 뭐 몸상하지 않도록 혹은 대통령한테까지 칼날이 오지 않도록 뭔가 이거를 뭐 이제 가감을 하려고 했었던 측면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 이분은 아예 그 앞에 몇 달 전부터도 이런 부분들에 다 관여가 된 거다라고 하는 혐의가 돼서 20년 구형받은 거를 지금 25년으로 받게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이 박성재 장관이 뭔가 적어 놓은 것은 신빙성이 있다라고 재판부에서 전 평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글쎄요. 이분들이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도 그렇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렇고 지금 김기현, 나경원 이분들 다 현직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분들에 의해서 입으로 진실이 뭔가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볼 땐 많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냥 재판부에서 계속해서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박성재 뭐 이 수첩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노상원 씨 수첩 그것도 이제 재판부에서 뭐 인정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주변부의 어떤 정황들이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 재판부에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뭐 어떤 불법적인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특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얘기하신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기억을 갖고 있을 겁니다. 한동훈 의원도 뭐 책을 통해서 기록을 했었다든가 판결문에 나온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지 그것도 어쩌면 뭐 이게 또 수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사를 해서 제가 생각에 이 판결문에 나온 내용이 박성재 그 법무장관의 수첩을 바탕으로 한 건데 다른 관계자들과 관련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한동훈 의원도 이런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고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나온 것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었던 계엄이 내란이라고 확정짓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적인 혼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논의를 한 건데 이 부분을 뭐 어떤 사법적인 잣대로 재단할 수 있을까? 그건 뭐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김영현 장관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이제 얘기들이 있었던 거라는 정황이 좀 나온 거여서 제가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분들 다 부인하실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정치적이건 법적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개입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이제 떨어냄으로써 김영환은 다 뒤집어 씌우고 결국에는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고 작전을 짠 거 아니냐고 당연히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측면에서의 지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이제 1심 나왔지만 앞으로 2심, 3심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는 이 부분이 더 또렷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은 타임라인을 좀 봐야 되죠. 당시를 돌이켜서 보면 내란 다음 날 이 당정대 회동이 있었고 그날 회의 직후에 추경호 지금 현 대구시장 당선인이 용산 대통령실로 넘어가서 이 회의 내용 전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5일 새벽에 비상의총 열어서 탄핵소추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 실제 7일에 1차 탄핵안 됐을 때 불참했어요. 당론으로 표결 불참해서 탄핵안 부결됐죠. 그리고 그 다음날 한동훈 당시 대표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공동정부 구상 담화를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두국민 담화에서 무슨 일 했는지 쫙 장광설을 늘어놓으면서 더 불길이 일어나서 탄핵이 결국 된 거였잖아요. 이 타임라인을 봤을 때 당시 당정대 회동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합리화와 모든 정당화를 부여하는 어떤 근간이 되는 논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거고, MBC가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측에 물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당시 당정대 회의가 계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거다. 한동훈 의원도 있는 자리에서 계엄 정당화를 논의를 했다는 판결문 내용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저는 이것도 한동훈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합리화를 정당화를 논의를 할 수 없어라는 이 답변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왜 한동훈 의원이 반대했으니까 거기서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추경호 시장은?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당시 그 회의에 참석했다는 얘기가 있는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의 존재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논의는 없었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히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진실은 안 밝혀질 거야. 이 다른 사람들은 얘기 안 사람들에 할 건데.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서 뭐 재판에 넘겨지면 그 사람들 다 조사해서 무슨 얘기했는지 뭐 물어볼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하튼 이 자리에 갔다는 사람을 뭐 검찰이든 특검이든 불러서 그때 무슨 얘기했느냐 이거를 수사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아니 근데 내란 이런 게 있어요. 특검에서도? 왜냐면 이게 수첩이 일단은 이제 재판부에서 인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 판결문에도 써져 있고, 근데 이걸 근거로 해서 어쨌거나 나경원 의원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잖아요. 특검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정치적인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조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안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이제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도 이 부분은 한 의원이 해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좀 모두 국민들이 또 물으시면 대답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만약에 뭐 이런 모임이 있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일 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국가적인 혼란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정치적 논의를 했지 누구를 편들고 뭐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논의까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학 민주당 전 최고위원,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6월 25일 목요일 뉴스바사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설타임 잠깐 이어갈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